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대책을 만들어 설명회와 공청회를 갖기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합의했습니다. 민감한 현안인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창립된 비엔날레의 배경과 상충한다는 지역 미술계 비판을 받아들여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살겠다며 독립한 장애인들이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등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감한 현안인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두 광역단체장이 만나는 자리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훨씬 넘긴 2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3가지 사항의 합의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첫째,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정 발표하고, 둘째, 소음 문제와 이주 대책, 지역 발전 방안을 협의해 이걸 유치 예상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에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원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와 달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한다는 노력을 강조한 점입니다. 저희들은 엄청난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하고 전남이 나서서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 다 완벽히 해결해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의 사항으로는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고 광주 군공항 문제의 핵심 조건임을 드러낸 셈입니다. 다만 기대했던 통 큰 결단의 시원한 결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갈등과 논란이 반복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광주 공공항 문제는 더 꼬일 거라고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들까지도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격 있고 불꽃이하는 걸 내놔야지 다들 시장하고 도지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번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양 시도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협의 사항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등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까지 0%였던 엔테로바이러스의 검출률이 89.5%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예방수칙을 지키고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종일 맑겠고요. 기온은 높게 올라서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종일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보시다시피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스스로 삶을 살겠다며 독립한 장애인들이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채를 썰고 월남쌈을 만들고 전도 부치면서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김영덕 씨가 집들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리 김영덕님 자립을 축하드리고요. 네. 예쁘게 잘 사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평생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낸 김 씨가 손님들을 초대해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홀로 산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비장애인들처럼 평범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매치버크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잘 살길 바라면 되겠습니다. 김 씨처럼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이번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독립한 장애인은 모두 5명. 장애인들도 주체적으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입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립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자립 욕구뿐 아니라 가족과 시설 종사자의 동의, 1대1 면담을 통한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명의 자립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을 먼저 선정했고 이들에게는 주거 보증금 등을 위한 정착지원금 1,200만 원과 다양한 자립지원책을 함께 지원합니다. 올해 2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두 80명을 자립시키자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주택을 구해서 자립시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안전부터 그다음에 주거 유지, 그다음에 직업 연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 이런 것까지를.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립 능력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다시 시설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에서는 요즘 환한 불빛 아래 실뱀장어 조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업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잡는 것도 문제지만 허가가 있더라도 LED 조명을 사용하면 불법인데요. 버젓이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는데도 기관들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 바닷가. 어둠 속에 초록색 불빛이 곳곳에 보입니다. 실뱀장어를 유인하기 위한 LED 집어등입니다. 조업에 나선 이들은 LED 집어등 위에 뜰채를 올려놓고 실뱀장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금지돼 있고 LED 집어등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처럼 LED 집어등 사용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달린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2년 전 2,000원대였던 실뱀장어 가격은 최근 4,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실뱀장어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1,000원 같은 경우는 가격당 2,000원 같은 경우는 진화가 돼갖고 지금 내리가 나오는. 하루 이틀 불법 조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듯 각자 맡아놓은 자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 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순찰 나온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 조업 현장을 목격하고도 단속 없이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있다면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숙제 시간에서 인상 보고 있는 거예요. 목포시 등 관계 기관들도 뚝방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단속 주체를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이 정한 실뱀장어 불법 조업 특별 단속 기간은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목포 평화광장에서 불법 조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적발 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광주경찰청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심지어 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전남경찰청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놓치거나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일어나 시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서는 현장 CCTV. 하지만 제보자의 영상 확보 요청에도 목포경찰서가 늑장 대응에 나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의 증거 영상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거둬서 지금도 봉급 주는데 우리 치안을 맡아주라는 얘기인데 불안해서 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됐고 경찰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에서는 올해 초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도 발생해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형사 2명이 당직 근무를 끝낸 뒤 술에 취해 대낮에 카페 사장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머리 잡고 땡기고 막 얼굴 지금 다 긁어 파버렸거든요. 막 때리고. 경찰이 감찰에 나섰지만 5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의 기소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도에서는 이주 여성 부부를 폭행한 남성들을 경찰이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했고, 다음 날 이 남성들이 부부 집에 또 찾아가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왜 귀가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신분도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귀가 조치했다. 지난해 말에는 무안경찰서에서 새벽 시간대 보안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근무자들이 잠을 자는 등 근무 기강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안경찰서가 아니라 무인경찰서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부적절하고 미숙한 치안 행정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는 전남 경찰의 다짐을 헛구호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공법단체들이 전두환 일가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일가의 은닉 재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버이날 집에서 쓸쓸히 숨진 채 발견된 5.18 유공자의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민군 허모 씨가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의 발인은 어제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한편 80년 당시 개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허 씨는 지난 2018년 검찰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의 2차 전지 소재와 우주 발사체 등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전라남도가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동쪽에 자리한 동호안입니다. 철강 관련 사업만 들어올 수 있게 법으로 묶여 있었는데 지난달 정부가 규제 개선을 약속하면서 신산업 유치길이 열렸습니다. 당장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등 4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포스코는 동호안뿐 아니라 광양 율촌 산단에도 양극재와 리튬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 율촌 산단에 500억 원을 들여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들 산업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란 점에서 전라남도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순히 산단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사업과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구 소멸 문제도 결국은 이쪽에 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고, 들어와 있는 산업들, 기업들뿐 아니라 새로 들어올 기업들도 기획을 해서 끌어들여야 될. 현재 전라남도가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은 동부 통합청사 이전 대상에 기반산업, 신성장 산업과를 포함한 전략산업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부서에 대한 재배치 요구도 갈수록 커져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산단 임직원 자녀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설립돼 사립학교로 운영돼 왔던 여도 초중학교에 대한 공립화 추진이 일단 좌절됐습니다. 여도 학원의 법인이사회가 법인 해산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천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여수산단 기업들이 출자해 설립한
학교법인 여도학원의 여수 여도초중학교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학교는 사립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지역 내 공립화 요구가 계속 확산해 오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같은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해 이 학교들을 공립화하기로 하고 법인 해산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학교 법인 여도학원 이사회가 법인 해산, 그러니까 공립화 추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겁니다. 그동안 여도학원의 공립화를 요구해왔던 지역민들은 크게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결정이 났다면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지금까지 보인 행태들은 그 어른들의 논리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이사진은 그동안 지역사회 공립화 요구가 컸던 만큼 관련 연계된 논의를 어떤 형태로 이어가야 할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여도학원 측은 사립학교 운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면 언제든지 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보다 나은 교육으로 우리가 학교가 존재해야 할 당위성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도 초중학교도 그동안 지역 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정체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함께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사립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재랑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 노동절에 분신 사망한 건설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5.18 민주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차리고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건설 노동자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행태는 최근 조기 등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교육 정책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시 설명회가 흥행을 거둔다 해도 이를 교육이라고 볼 수 없고 학벌주의로 교육을 썩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특급 호텔 등이 들어설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문화자산의 보존과 연계된 기여 가치가 중요하고 무늬만 공공기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에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선 사전협상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음과 분진 등 해당 부지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어제 개장 40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어제 국가정원 동문 호수공원 나루터에서 300만 번째 입장객 환영식과 함께 지역 기업과 은행이 제공한 경품 추첨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1일 개막한 정원 박람회는 지난달 12일 관람객 100만 명, 23일에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흥행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험가 김현국 씨가 2023 트랜스 유라시아 출정식을 갖고 다음 주부터 6번째 대륙 횡단에 나섭니다. 김 씨는 경영 SUV 캐스퍼를 타고 6개월 일정으로 서울과 광주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와 암스테르담까지 15,000km 구간을 횡단할 예정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라시아 대륙 횡단은 대형 화물 차량들의 운송 경쟁력을 자료화하려는 목표와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메시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박서보 예술상이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창립된 광주 비엔날레의 배경과 상충한다는 지역 미술계 안팎의 비판을 받아들여 올해 첫 시상을 끝으로 더 이상 시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상의 시상금 재원으로 기탁받은 나머지 후원금도 돌려주는 한편 시상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27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14, 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분포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구름이 다소 끼면서 기온은 조금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